안녕하세요. 신중년 어린이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이렇게 조금 정말로 가을비 마냥 부슬부슬 아침부터 내리는 것 같아요. 왠지 마음이 조금 더 차분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아, 보통 우리네들 이 비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그 막 학교 다닐 적에 막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렇게 한참 예민하고 감수성이 아주 풍부할 때 막 이럴 때는 이 이슬비가 오는 구슬구슬 내리는 이 부슬비 소리에도 마음이 괜히 조금 이렇게 센츄럴해지고 이제 가을이어서 정말로 단풍이 하나둘 떨어져서 바람결에 그 나뭇잎이 떼굴떼굴 굴러가면 그것만 보고도 까르르 웃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우리도. 네. 지금은 뭐 까르르 웃을 정도는 아니지만, 낙엽이 이렇게 막 떨어져서 굴러가면, 진짜 가을이네, 단풍이네, 이래가면서, 오늘같이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우아하게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음악인가 살짝 틀어놓고, 잠깐 동안 차 마시는 이 시간이 나한테 오롯이 나한테 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차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저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있으신 분도 이 시간에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헤쳐나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혹시나 도움이 좀 되시려나 싶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신중년 어린이라고 하는 유튜브는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계정은 만들어 놓고 활동을 못했어요. 성격이 뭐 이렇게 씩씩하고 와일드한 사람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를 갖고 할까? 콘텐츠가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쭉 끌고 갈 수 있는 게 과연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한국시니어교류협회라고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같이 우리가 소통하고 무엇인가 같이 인생을 시니어로서 나누는 인생을 가자 이런 테마를 가지고 만든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제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협회에서도 유튜브가 생겨서 리본 시니어라고 하는 유튜브가 생겨서 많은 활동을 막 하는데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각자가 갖고 계신 사업장의 이야기, 홍보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리본 시니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홍보 영상 주세요. 막 이렇게 아무리 제가 뭐 목청을 돋우고 외쳐도 못 주시는 거예요. 다들 시니어이시어서 바빠서 그러신지 영상을 찍지를 못하시니까 그러신지 제가 좀 뭐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이렇게 신중년 어린이만큼 제가 할 줄 아니까 제가 요만큼 할 줄 아는 제 실력을 가지고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 이제 저하고 우리 이제 그 황금바늘 한복집을 이대 앞에서 운영하시는 우리 그 수석 부회장님하고 둘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협회 영상이 막 올려야 되는 거야.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무슨 영상인가를 막 찍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위 광목 판매 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신중년 어린이라고 하는 순위 광목 판매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덕분에 막 구독자 수가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가. 이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신난다. 막 그래서 방송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정말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마 한 6월 말 정도, 6월 20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우리가 세수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하면 요 콧볼이 이마 있는 쪽, 요 인념 있는 쪽 이렇게 하면 뭐가 좀 찌릿찌릿한 게 굉장히 날카로운 무엇인가를 내가 막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 마냥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오길래 이건 뭐지? 내 손이 좀 너무 거칠은가? 왜 이쪽만 그럴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날짜가 한 일주일인가 한 열흘인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이 눈 있는 쪽에 막 이렇게 이 눈 주변에 너무 많이 이게 고통스럽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막 이렇게 열감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눈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고 이제 동네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눈동자에도 결석이 생긴다고 그러네요. 제가 원래 건강검진하면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심장의 결석이 지금 한 20년 정도? 이 결석은 그 어느 구석인가에 콕 박혀서 크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대요. 그래서 신장 결석이 있는 줄은 아는데 눈동자에 결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얼마나 무서워요. 이 눈동자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이런 것도 뭐야.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근데 이건 너무 간단하게 안과에서 바로 처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과 원장님이 한 2, 3일 조금 뻑뻑할 거예요. 그러셔서 2, 3일은 또 이제 그냥 뻑뻑하려니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왠지 자꾸 더 아픈 거예요. 그 고통이 조금씩 더 강도가 강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 콧볼이 있는데 여기께가 팔자주름 있는데 여기가 땀방울이 하나 맺혀도 이 땀을 내 손수건으로 콕콕 눌러서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 막 무서운 거야. 이게 어떻게 손수건이 근처만 가도 바람결에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코가 문제가 있나? 그럼 이제 또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비인후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안과에도 갔었고 지금 이비인후과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저는 이게 왜 아플까요? 왜 이게 고통이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신경과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어쩐 또 신경과지? 무슨 신경과는 뭐 할 때 가는 거지? 이래가면서 동네에 신경과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선생님은 너무 거만하게 다리 제끼고 앉아가지고 배 아픈 사람 배 아파서 왔는데 별거 아니야. 약 처방해줄 테니까 먹고 가서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든지 무슨 설명도 없어. 그냥 약만 3일분 처방해주고 먹고 3일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 갖고 왔고 약을 하루치를 먹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루 반 정도 먹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신경과 어디를 잘하지?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병원을 열심히 다니는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 야 내가 이러이러한데 야 신경과 어디 잘하냐? 그랬더니 그 대전에 월평동이라고 있어요. 월평동에 위켄드 신경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나 그럼 거기 좀 가야 되겠다. 그럼 거기를 막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또 사전 얘기를 다 했죠. 이래저래 했고 이렇게 해서 신경과에서 약을 주셨는데 하루 반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참 고마우신 분이야. 약을 3일분 지어주시는데 혹시나 이 약을 먹는 동안에도 차도가 없으시면 아마 3차 신경통일 확률이 높다. 근데 이거는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되니 일단 3일치 약을 다 드시고 한번 와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치 약을 먹으면서 너무 힘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약을 먹는데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또 갔어요. 가서 선생님 약 3일치 먹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MRI를 찍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썬병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MRI를 찍으러 1박 2일 해서 MRI를 찍었어요. 썬병원에 유성에 있는 썬병원의 신경과에 선생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주 진짜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MRI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자세히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3차 신경통은 귀 뒤에 있는 우리 뇌에 있는 신경에서 세 군데, 세 갈래로 이렇게 머리, 이마, 콧잔등이, 인형,
이렇게 세 갈래로 신경을 관장하는 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세 갈래로 간다고 그래서 3차 신경통이래요. 근데 이제 저는 MRI를 찍은 걸 보니까 이 신경하고 혈관하고 붙었어요. 보니까 얘네들 사이가 너무 좋은가 봐. 쓸데없이. 그래서 얘네들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썬병원에 있는 우리 이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조승, 선생님이신데,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전에는 이걸 가지고 수술하는 데는 없다. 근데 3차 신경통은 수술, 시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신경감압술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한 수술은 조금 말하자면 가장 예민한 수술이래요. 근데 이게 재발률이 별로 없고 가장 프로수가 적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한 50%, 60% 재발률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10%,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 수술은 대전에서 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 병은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수술을 하시려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신경과를 벌써 2군데 개인병원 갔지요. 또 썬병원에서도 일단 약을 주고 예약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약을 먹으면서 그 부작용 때문에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부작용 반,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이 통증은요. 여러분들 혹시 대상포진 혹시나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은 대상포진이 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제가 대상포진이 30대 때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상포진을 첫에 낳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스치는 바람결에도 아픈 이 통증이 3차 신경통에도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때 이제 이 머리 위에 여기까지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좀 감고 머리를 말리려고 짧은 머리니까 그냥 좀 톡톡 털으려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손을 갖다 대는 순간에도 좌석에 머리카락이 다 달라붙듯이 막 쭈삣쭈삣 다 쓰는 거야 이게. 여기 콧부리에 땀방울이 땀을 워낙 많이 흘리는 아줌마인데 땀방울이 맺히면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땀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는 면봉 가지고 땀을 이렇게. 그래서 그 아픈 기간 동안에 한 2달, 1달 반, 2달 정도는 아주 에어컨을 24시간 틀고 살았어요. 제가 땀은 많이 흘려도 에어컨을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냐하면 땀이 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땀을 닦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닦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데 왜 침 맞으러 다녔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약을 먹으면서 약에 대한 부작용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 부작용, 약을 먹음으로써 그 빼쩍빼쩍한 신경이 약간 무뎌지는 느낌은 있지만 고통은 똑같더라. 근데 약에 대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막 어디가 막 가려워서 이렇게 긁으면 여기가 시원한 게 아니라 살짝 손을 이렇게 대기만 했는데 이 뼛속이 아픈 거예요. 이 몸 속이. 막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제가 가는 이유는 좀 도움받기를 해야 되겠구나. 한의원이라는 건 제가 이해하건대 근본 치료를 해주는 데잖아요. 한의원 가가지고 원장님한테 대전에서 아주 유성에서 유명한 노은동에 최정우 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너무 편안하게 환자들을 대해주시고 상냥하시고 말씀이 많지는 않아. 근데 참 친절하셔. 제가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러한데 너무 고통스럽다. 이 약 때문에도 힘들고 이 3차 신경통 때문에도 힘들고 그러니 어떻게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 나를 좀 어떻게 조금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서 침을 맞고 이렇게 아침에 오면 그래도 하루 종일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아주 뾰족뾰족한 막 이 예민함이 조금은 이렇게 좀 수그러든다고 해야 되나? 좀 완화된다고 해야 되나? 이 완충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침 맞으면서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침 맞으러를 달마다 갔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선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 대전에는 수술하는 병원이 없다고 하니까 서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요 조금 무대뽀가 돼요.
저는 그렇게 소개시켜 주는지도 모르고 그럼 전 서울에 있는 병원을 아는 병원이 없으니 병원을 소개해 주세요. 제일 잘하시는 병원 소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원과 병원끼리 연결해 주는 그 협력 업체가 병원 내에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화가 와서 서울에 있는 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인가 어디 이렇게 세 군데를 얘기를 하면서 어디로 가실래요? 묻는 거예요. 제가 3차 신경통이라는 병명을 제가 얻고 나서 저는 유튜브에서 딱 한 번 찾아봤어요. 3차 신경통 치료 방법이 뭔가. 어차피 나한테 3차 신경통이라는 병명은 생긴 거고 과연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잘하는 치료 방법인가만 궁금했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어쨌든 수술이 최적이에요. 다른 게 방법이 없더라고. 또 했는데 금방 50% 60%뭐 뒤돌아서면 또 아프고 이러면 난 그건 너무 또 싫어. 그냥 가장 그래도 재발률이 적은 방법으로 나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도 모르고 제일 잘하는 병원 해주세요 했더니 삼성 서울병원이 연결이 됐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이승훈 교수님 연결이 돼서 예약을 하고 찾아가서 그 처음 찾아갔을 때 수술하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수술을 권유하지 않으시고 약을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수술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지금 수술하면 병원비가 아마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그런가요? 그냥 제가 이걸 혼자 그냥 이해한 건데 병원비를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약을 일단 좀 먹고 가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 약을 먹는데 대전서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약 부작용이 어마무시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마 이게 수술 방법이 없고 평생 이거는 이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 제 성격이 조금.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이 부작용에 대한 고통과 3차 신경통에 대한 이 고통이 두 개가 접목이 되니까 사람이 약간 좀 바보스러워지기도 하고 얼굴 표정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막 부어서 붓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주신 약을 뭐 얼마큼 먹었는가 봐요. 먹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삼성병원에 또 전화를 했어. 나 이 부작용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 예약을 다시 해줘라. 그래갖고 다시 예약을 땡겨서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이승훈 교수님, 우리 교수님 믿고 의사 선생님 믿고 나를 믿고 나는 수술할 겁니다. 그냥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떼기장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교수님이 스케줄은 다 차 있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 후에 입원을 해라. 그러면 입원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안에 무조건 시간 내서 수술을 해주시겠다. 그런 마음을 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픈 건 아픈 게 아니야. 나는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단 수술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차 좀 한 잔 마시고. 이게 아마 뇌를 여는 수술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하루가 있어야 되고 또 아마 보호자가 직계 가족 보호자라고 꼭 명시를 하더라고요. 직계 가족이 입원과 퇴원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남편이 직계 가족이라서 동행을 했는데요. 아마 첫애 낳으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밖에 없는 제가 아주 63살에 어마어마한 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이 수술이 혹시나 잘못되면 어찌 될까 이런 마음도 없고 그냥 저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수술이 끝난 것이냐 그런 마음이었어요.
거짓말 같으실라나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에는 이제 뭐 얘기하려면 길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항상 그냥 오늘이 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아무렇게나 다 산다 이게 아니라 오늘까지 사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불편해야 될 마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아파 보니까 큰 병으로 아파 보니까 되게 이렇게 아프면 일단은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누구 탓? 아마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거야.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거야. 라는 얘기를 참 많이들 주변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여지는 0.1도 하나도 정말로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그럼 바탕은 뭘까라고 저도 혼자 의아했어요. 한 번쯤은 또 잠깐 동안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옛날에 젊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막 그래서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을 텐데 왜 난 그런 생각 안 하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 인생은 오롯이 나의 것입니다. 내 것을 누가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더불어서 같이 즐겁고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저는 아마 일찍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뇌 수술을 하는데 저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를 아는 사람들. 말이 그렇지 뇌잖아요, 뇌. 여차하면 큰일 날 수 있는 뇌. 근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수술을 잘 끝내고 빨리 회복해서 아마 난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왜? 제가 원체 조금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뭐 식습관, 그래도 뭐 그냥 아직도 해서 먹는 거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뭐 쉬었다 하다 한다고 해도 그래도 보면 주변의 친구들보다는 이 나이에 그냥 꾸준하게 운동하는 편이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나는 회복은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 의사 선생님 손끝만 믿으면 돼. 근데 내가 저분이 나를 수술해 주실 분인데 내가 저분을 믿지 않으면 수술하면 안 되지요. 저는 뭐 100% 200% 믿었어요. 뭐 중환자실에서 선생님 비몽 사몽간에 눈 뜨는데 그냥 의사 선생님 손만 꼭 잡았어.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3차 신경통을 이겨냈습니다. 화요일 날 수술하고 금요일 날 퇴원해서 지금은 완전히 실밥도 다 뽑고 다만 이제 상처 부위가 아직도 그렇게 완벽하게 아물지는 않아서 덧나지 않으려고 여름이니까 그래서 아마 실밥 뽑고 한 3일 있다가 이렇게 머리도 3일은 아니구나 한 5일 정도 있다가 머리도 깎고 그리고 이제 땀 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나 제가 이렇게 방송을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뭐 한 100% 돌아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 몸 속에 있는 그 안에서는 또 데미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끔 일상생활에서도 아직은 과하지 않게끔 운동도 요즘에 그 황토길 30분 또 때로는 40분 1시간 이렇게 맨발로 걷는 거 살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든 누구한테나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병이라고 하는 이런 아픔이 왔을 때 어쩔까 고민은 잠깐 하시고 가장 근사치에 가깝게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좀 빨리 찾아서 병원이 선택이 되면 그 병원을 믿고 의사 선생님을 믿고 그렇게 하기에는 서로가 이 코드가 맞아야 돼요. 저도 아마 삼성병원에 우리 이승훈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다른 병원에 또 바로 가봤겠지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냥 나이가 조금 저보다 많이 젊으신 분이어서 혹시나 대한민국 제일 가는 병원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또 너무 거만하지는 않을까? 또 뭐 환자를 그냥 뭐 같이 보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선입견을 조금은 갖고 갔었지만 가서 뵙는 순간 그것은 다 없어졌고 내가 저분한테 나를 맡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자기의 평정심을 가운데다가 똥 놓고 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 방법 저 방법도 물론 좋겠지만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차피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 크게 먹고 굳게 먹고 결정을 내리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또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짧은 기간에 병이 시작이 됐고 빨리 결정 내리고 제가 선택한 방법대로 밀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6월, 7월, 8월, 9월 한 3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방송도 하면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은 남의 오장육부 썩는 것보다 내 손톱 밑 가시가 제일 아프대요. 여러분, 빨리 나으시고 웃으면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